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6-2-32992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에 내포된 의회 유보 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및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 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나아가 오늘날의 법률 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다수 의견.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법의 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의 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서 비로소 법의 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의 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입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의 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 의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결격 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의 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위 조항은 이를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되 시정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법의 노조 통보를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의미는 위와 같이 매우 명확하며 법률이 규정한 바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합헌적이고 정당하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따르면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더 이상 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이 노동조합법의 문헌에 따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해석의 결과 심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러한 해석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상 이를 위하여 문헌적 해석 외에 논리적,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여러 해석 방법이 동원된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합리와 부당함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법의 문헌을 넘어서는 해석, 때로는 법의 문헌에 반하는 정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이와 달리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일반 노동조합과 교원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 또는 법인에 관한 일반 법리에도 어긋난다.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 의견. 법률이 노동조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적법 요건과 함께 결격 사유를 명백히 규정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설립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가 법률상 노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를 폐지한 채 별도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한 법률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결격 사유의 발생이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직권 취소, 철회로서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 직권 취소, 철회 제한 법리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뿐이다. 문제는 통보의 가능성이 아니라 통보의 타당성이다. 즉, 과연 어떤 경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결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무효와 무관하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없더라도 현행 법률 규정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하는 의미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으므로 다수 의견과 같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무효로 보는 의미는 없어지거나 반감되고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주어야만 분쟁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의 사후적 철회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법의 노조임을 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 요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가중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무효로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시정 요구 절차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조합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외노조 통보는 수익적 행정처분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의 직권 취소 또는 철회를 의미하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법 사항이 과연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할 정도의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법 사항에 비하여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법은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문헌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직 교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은 물론 설립 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미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적 효과가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노동조합의 시정을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관청은 그 노동조합의 재량의 여지 없이 법의 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통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오히려 방기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 이러한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현행 규율 체계 및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다수 의견은 완벽한 법 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관청은 행정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 신고의 소리를 사후적으로 취소, 철회할 수 있고 이를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갑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갑 노동조합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해당 규약 조항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갑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갑 노동조합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안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갑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갑 노동조합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실제로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로 해당 규약 조항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갑 노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4호 라목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갑 노동조합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9-2-47728 판결 사건명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 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 제1호, 산업단지 개발사업 제2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제3호,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4호, 물류시설 용지 조성사업 제5호, 온천개발사업 제6호,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제7호, 골프장 건설 사업 제8호 등을 열거한 후 일반 조항으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제10호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2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제10호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년 10월 17일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개발이익환수 법령 규정의 문헌과 체계, 구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구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구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19-2-58650 판결 사건명 임시이사 선임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치사무, 단체 위임 사무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 위임 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들의 형식과 취지, 임시이사 선임 제도의 내용과 성질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년 9월 3일 선고 2020-2-34070 판결 사건명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 및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취할 조치 판결 요지 1.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제재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 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서 해당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차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본안 소송에서 중소기업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되고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정지 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고 집행정지 기간 중 새로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중소기업자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1차 취소 처분을 하였다. 중소기업자는 1차 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중소기업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가 실효되고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집행정지 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 확인 제품 목록과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직접 생산 확인 제품 목록은 다르다. 위와 같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대상을 1차 취소 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처분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점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을 각각 궁극적인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1차 취소 처분과 동일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생산 확인 취소 대상만을 변경한 것이다.